자, 일단 보시면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사건이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항상 늘 강조하기를 수학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어를 묻는 문제는 없죠. 다음 뭐뭐를 무엇이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또 이제 큰일 나기도 하는데, 용어에 집착해갖고 용어를 일일이 외운다기보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건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지면 사건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6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렵지 않게 사건과 경우의 수가 정리될 겁니다. 혹시나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게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합의 법칙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이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면 그걸 둘 다 더해주면 M 더하기 N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대표적인 예시로서 A에서부터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버스를 이용할 때랑 지하철을 이용할 때를 보시면 됩니다. 왠지 A에서 B로 간다는 게 둘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둘 다 연관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스를 타는 것과 지하철을 타는 것은 엄연히 다른 행위죠. 됐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지하철을 타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2에서 5가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합의 법칙, 왠지 너무 어렵지 않고 왠지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뒷부분에 있다가 곱의 법칙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왠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예제 있습니다. 수영이는 강아지 3마리, 고양이 2마리, 토끼 4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분양받는다고 합니다. 자, 한 마리를 분양받는 얘기는 강아지 3마리, 고양이 2마리, 토끼 4마리를 각각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결국엔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강아지 3마리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고양이 2마리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토끼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고르는 거니까 제가 한 마리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밑에 합의 법칙 응용이라 해서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M 더하기 N이 전체 경우의 수겠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수가 L이면 M 더하기 N에서 L을 뺍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분명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살짝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 혼란을 제가 말로 표현하기보단 케이스 1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1 문제를 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2의 배수의 경우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6가지 중에서 2의 배수는 2, 4, 6이 있습니다. 다음 3의 배수는 3, 6이 있어요. 자, 그러면 2의 배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3가지고, 3의 배수를 구하시오면 경우 수가 2가지니까 5가지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복돼서 발생되는 경우의 수가 1가지 있죠? 6. 그래서 3 더하기 2 빼기 1 해서 정답은 4가지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분명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동시에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따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따로 움직이는 경우의 수에서 공통된 경우의 수가 하나 발생되면 그걸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A, B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따로 노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따로 놀기 때문에 둘을 더해주면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이제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따로 노는 것 중에서 공통되게 발생된 걸 빼준다라는 거지, 윗부분에 나와 있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과 왠지 좀 혼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 1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S고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이면 그때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S-M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옆에 써놓은 1, 2, 3, 4, 5, 6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수의 경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4가지니까 이걸 빼버리면 2가지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겠죠. 혹은 실제로 그냥 1하고 5입니다 라고 답변하셔도 2가지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합의 법칙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곱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곱의 법칙의 경우는 동시에 또는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A에서부터 C로 갈 때 경우의 수를 보시면 A에서 B를 지나고 그 다음 C로 도착합니다. 즉 연이어서 뭔가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럼 A에서 B로 갈 때 경우의 수가 3가지고요. B에서 C로 갈 때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그게 연속돼서 발생되니까 곱의 법칙에서 3 곱하기 2로 6가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제를 보시면 한 햄버거의 가게 메뉴에서 5가지의 종류의 햄버거, 4가지 종류의 음료, 2가지 종류의 사이드 메뉴를 골라서 세트 메뉴를 완성한다고 하면 햄버거를 고르고 음료를 고르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를 고르는 형태로 연이어서 발생되니까 5가지 중에서 하나, 4가지 중에서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정답은 40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앞부분에 있었던 동물을 고르는 문제의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합의 법칙으로 각각 따로 생각을 해갖고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3마리, 2마리, 4마리 전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9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강아지 중에서 1마리, 고양이 중에서 1마리, 토끼 4마리 중에서 1마리 그래서 연속돼서 1마리씩 고르는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해서 24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곱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왠지 구별이 될 것 같으면서 살짝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데요. A라는 곳에서 B로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려면 위로 갈 때 2가지가 있고 아래로 갈 때 1가지가 있고 가운데 부분으로 갈 땐 셋 중에 하나를 간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가서 6가지의 경우의 수로 도착합니다. 자,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시려 하면 2 더하기 6 더하기 1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이죠. 됐습니까? 왜냐면 각각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한 명이니까 위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방법이 있고 가운데로 갈 경우에는 6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는 거고 밑으로 올 때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는 거니까 각각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2 더하기 6 더하기 1은 9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합의 법칙이 맞지만 이 가운데 부분에선 엄연히 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셋 중에 하나의 길로 갔다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는 거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각각 구별해서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면 연속돼서 발생되는 경우랑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